따스한 노란빛 배경과 마주잡은 5쌍의 손, 벌거벗은 채로 춤추는 사람들과 행복해 보이는 표정까지. 이 그림은 행복의 순간을 담아낸 듯 보이지만 사실 그 안엔 아주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의 그림은 이중섭의 춤추는 가족입니다. 이중섭의 이 작품은 춤추는 가족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수많은 그림 중에서 춤추는 그림은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파티의 현장, 무용수의 춤, 마당놀이 등 세계 곳곳의 예술작품 속에서 춤추는 사람들의 모습은 흔하죠. 실제로 춤은 많은 화가들의 사랑을 받은 소재입니다. 그런데 사실 춤추는 그림은 쉽지 않습니다. 정지된 화면에 비해 춤추는 장면은 항상 역동적인데요. 때문에 찰나를 그리는 그림 속에서 춤이 가진 역동성과 움직임을 담아내는 건 과제였죠. 하지만 반대로 춤은 예술가들이 가진 기술적인 능력을 보여주기 좋은 장치였습니다. 아주 먼 고대부터 화가와 조각가들은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작품 속에 담고자 했는데요. 그중 춤은 아주 좋은 소재였죠. 때로는 종교적인 의미를 담기도 하고 아름답기까지 한 춤.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지만 또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춤은 시각적으로도 또 그 의미로도 다양한 표현이 가능했죠. 화가의 능력을 뽐내고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특별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춤은 화가들에게 좋은 소재가 되었습니다. 이중섭의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벌거벗은 채 춤추는 모습은 원초적이면서도 또 역동적인 느낌을 전해줍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또 특별한 장면의 그림으로서 그 의미를 더하고 있죠. 하지만 이중섭의 춤추는 가족은 일반적인 춤 그림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그림은 가족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중섭은 가족을 많이 그렸습니다. 특히나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 모습을 그림 속에 자주 담는 화가였는데요. 이중섭은 일본 유학 시절 아내를 만나 아이를 낳고 행복한 나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6.25 전쟁이 발발하는데요. 피난길에 가족은 일본으로 떠나며 이중섭과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던 이중섭은 가족을 먼저 일본에 보내곤 언젠간 꼭 한국에서 화가로 성공해 다시 함께 모여 살길 꿈꿉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꿈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병실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했죠. 그는 생애 동안 가족을 그리워하며 많은 가족 그림을 남겼습니다. 여기도 또 여기도. 이중섭의 많은 작품 속에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 있는데요. 외롭고 배고픈 생활 속 가족을 그리워하는 그의 마음을 가족과 주고받은 편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빠는 하루빨리 태영군과 만나고 싶어서 빨리 그곳으로 가려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단다. 아빠는 아픈 데 없이 건강하니 태영군도 건강하게 아빠를 기다려다오. 이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은 1953년에 그려졌는데요. 이중섭은 이 그림이 그려지기 1년 전 아내와 두 아들을 일본에 떠나보냈습니다. 일본인이었던 아내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있기에 가족들이 일본에선 좀 더 편히 살 수 있을 거란 기대였죠. 이후로 성공해서 언젠가 아내와 가족들을 재회할 거란 기대로 이중섭은 계속해서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이 그림은 바로 그 시기에 그려진 그림이죠. 어린아이와 성인 남녀가 천진난만하게 손을 잡은 채 마음껏 춤을 추는 모습. 이중섭이 꿈꾸던 그리고 끝내 이루지 못했던 행복의 순간을 담고 있죠. 20세기 회화의 거장 앙리 마티스도 춤을 통해 행복의 순간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춤 그림 중 하나인데요. 서로 어우러진 사람들과 밝은 색채 덕에 행복과 환희가 느껴지는 게 특징입니다. 실제로 마티스는 평생에 걸쳐 행복을 그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던 시기는 20세기 초중반으로 1,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던 암울한 시기였는데요. 마티스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행복을 잊지 않기 위해 자신의 작품 속에 행복의 순간을 그렸죠. 그리고 그에게 춤은 중요한 소재이기도 했습니다. 마티스와 이중섭의 춤 그림을 비교하면 비슷한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사실 이중섭이 가장 존경하던 화가도 바로 이 마티스였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중섭의 그림이 마티스의 그림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평가도 있죠. 두 그림 인물들이 모두 손을 마주잡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원형의 형태로 춤을 추고 있는데요. 이를 원무라고 합니다. 원무는 가장 원시적인 춤의 형태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현대까지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한국의 강강술래, 캠프파이어에서 많이 하는 놀이, 둥글게 둥글게가 대표적입니다. 실제로 원무는 일종의 의식처럼 행해지며 종교나 기원의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중섭의 그림 속 원형 구도에서 가족애를 발견하기도 하는데요. 한 사람도 빠질 수 없으며 동시에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원형 구조. 그 안에 모여 행복한 얼굴을 한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이중섭이 바랐던 완전한 한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해석합니다. 또 다른 공통점으로는 그림 속 인물들이 벌거벗은 상태라는 건데요. 일상에서 흔히 있을 수 없는 장면인 만큼 이 그림이 환상을 담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티스가 전쟁의 상황에서 행복을 바랐던, 이중섭이 비극의 순간에서 가족과의 행복을 꿈꿨던 그 이상향이 담겨 있죠. 두 그림의 차이점 또한 있는데요. 마티스의 그림은 매우 뚜렷하고 매끄러운 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계획된 스케치 안에서 행복의 기운을 담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흔적인데요. 반대로 이중섭의 그림 속 형체들은 흐릿하고 거친 모습입니다. 매우 즉흥적으로 그려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마티스는 세계를 위한 평화와 행복을 그리기 위해 철학을 담아내고자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면, 이중섭은 자신이 꿈꾸는 행복을 위해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상상을 담아낸 거라 추측합니다. 두 화가 모두 비극 속에서 행복을 꿈꿨지만 그 이유와 방식이 모두 달랐던 것이죠. 이중섭은 이 그림 이후로도 성공과 가족과의 재회를 위해 계속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지인의 사기와 아군들이 겹치며 건강과 생활은 점점 나빠져만 갔죠. 가족만을 생각하는 이중섭을 위해 한 친구는 일주일간의 일본 체류를 도와줬는데요. 이 일주일간의 가족과의 만남은 그가 가족과 함께한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이중섭은 전생애에 걸쳐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그려냈습니다. 때로는 슬픔을, 때로는 함께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소망했던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20세기의 화가 이중섭의 많은 작품들은 제주도 이중섭 미술관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그가 피난 생활을 하며 마지막까지 그림을 그린 곳이 바로 이중섭 미술관이 위치한 제주도였죠. 미술관 읽는 시간의 저자 정우철 도슨트는 이중섭이 살던 집과 주위를 둘러보며 설렘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살았던 처절한 삶과 사랑, 예술의 이야기를 알게 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전시 도슨트를 통해 관객들의 사랑을 받으며 미술관의 피리 부는 사나이라 불리는 정우철 도슨트. 그는 자신이 바라본 이중섭과 이중섭 미술관을 이 책 속에 담았습니다. 미술관 읽는 시간은 국내 최초의 국내 미술관 도슨트북인데요. 해외 유명 미술관의 작품을 소개하는 책은 많지만 국내 미술관과 작품을 세밀하게 설명하는 책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책에서는 이중섭과 함께 한국 미술을 대표하는 거장들을 가까이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김한기, 이중섭, 박수근을 비롯해 국내를 대표하는 화가들의 이야기를 미술관과 함께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풀고 있습니다. 이응노 화백이 조국에서 버림받은 이유, 김한기 화백이 사랑했던 시인 등 이 책에선 우리가 얕게나마 알던 한국 작가들의 잘 알지 못했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요. 국내 미술관을 엄선해 소개했다고 합니다. 알려지지 않은 화백의 숨겨진 이야기와 작품을 가장 가깝게 만날 수 있는 시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슨트, 정우철 작가의 이야기와 함께 가을을 맞아 선선한 날씨에 미술관을 산책하며 새로운 설렘을 느껴볼 수 있는 이 책, 미술관 읽는 시간을 추천드립니다.